부루마블, 모두의 마블. 이름만 봐도 표절이 분명합니다. 원고의 보드게임의 규칙이나 표현 등은 원고 특유의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정한 콘텐츠 산업을 응원합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과 함께하는 콘텐츠 공정 법정. 안녕하세요. 콘텐츠 창작자들의 든든한 곰돌이 곰변 조영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달콤한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꿀변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돈 벌자 힘내자 워렌버핏 안현진입니다. 돈 냄새가 나는 만수를 꿈꾸는 다운이입니다. 전 다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이 보드게임 어릴 적에 한 번씩은 다들 해보셨죠? 이거 안 해본 사람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 사실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아까 제가 워렌 버핏이라 소개를 했는데 앞에 도봉구 워렌 버핏. 제가 그만큼 돈을 싹 쓸어 간다 해서 제가 지은 별명이거든요. 진짜 제가 부루마블 좋아하기도 하고. 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정도로 많이들 해보셨는 게임이실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일정한 게임판을 두고 그 위에 몇 개의 말을 올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말을 이동시키면서 진행하는 이 게임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네, 제가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원고는 이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과 이 게임을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독점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피보는 온라인에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을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둘 다 한 번씩 해보셨던 분들은 두 게임이 묘하게 닮아있다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요. 네. 원고는 이 피고가 출시한 온라인 보드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원고가 독점적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면서 무려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우리 국민 게임에 관한 소송, 법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 저희 부루마블은 40년 동안 저에게도 또 국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온 게임입니다. 근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베꼈어요. 도둑놈 싶어죠 그게. 아니, 이거 주사위 던지고 말 이동시키고 벌칙 받는 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방식 아닌가요? 아니, 이게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거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럼 윷놀이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왜요? 아니 솔직히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똑같은 게임 방식으로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너무 비슷해, 이게.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너무 비슷해. 세 글자나 다른데요? 아니, 세 글자나 다른데 어떻게 비슷합니까? 불과 모두의 불입니다. 불은 똑같잖아 지금. 불과 불인데요? 원칙적으로 모든 게임은 닮아 있어요. 하지만 부루마블과 모두의 마블은 아주 조그만한 차이로 달라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둘은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도시도 다르고요. 가는 곳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건물 자체도 디자인이 너무 달라요. 아니, 갈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비슷할 수 있죠. 이게 조금이라도 다른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창작적 차이입니다. 변호사님 논리가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루마블 하면 어느 도시가 가장 중요하죠? 부루마블 하면요? 저는 로마요. 로마? 네. 걔 마음이 안 맞았어요. 참 어려운 게 이 보드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 규칙이잖아요. 그쵸. 뭐 더블이 나오면 한 번 더 한다, 주사위를 던진다. 그런데 이 게임 규칙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어떤 창작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참 애매하고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참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궁금한 점을 소개해주는 AI 전문 상담사 누가 있죠? 에리죠. 있죠. 네.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에리야! 보드게임 중 저작권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네, 아까도 우리가 공방전에서 봤겠지만 이제 보드게임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저작권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너무 원리 원칙과 관련된 것이라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못 받는 것들도 있는
있었대요. 김 변호사님 어떤가요? 네, 보드게임의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이나 룰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 규칙과 룰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보드게임 내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캐릭터들 그리고 혹은 이미지들, 흔히 아까 말씀하셨던 건물을 올리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모습이라든가 외형이 다르게 이제 디자인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콜로세움 같이 유적지가 그대로 하나만 있는 특정되어 있는 건물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사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인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브루마블이라는 게임의 건물 모양과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의 건물 모양을 보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로 어느 한쪽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쟁점이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인정될 만한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최근에 좀 의미 있는 혹은 좀 예외적이기도 하고 좀 새로운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올해 있었던 판결인데요. 우리 한글을 만드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이 모음과 자음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만들었던 원래 회사와 그와 유사한 게임을 나중에 출시된 회사가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을 했었는데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지요. 조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과 조금 다른 그런 판결이었는데 요 판결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게임을 만드는 저작자들이 아까 현진 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회의했었던 회의록, 아이디어들을 만들었었던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서 그걸 증거로 제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원고의 어떤 고유한 아이디어다라고 이제 보호를 해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보드게임을 만들거나 제작하는 업체들이 계신다면 이 게임의 처음에 출발이었던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아까 다운 씨가 이야기했던 세부적인 아이템들의 어떤 구성 이런 것들을 초기부터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잘 정리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에 어떤 자기의 저작권을 지키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화 녹화이기 때문에 오늘의 사실 승자가 이 OX 퀴즈의 진정한 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문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존 보드게임을 그대로 온라인 게임으로 제작해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자, 저작권 침해다라고 생각하면 O,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오, 두 분 무조건, 모두 다 무조건 O를 들어주셨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말 그대로 온라인 게임을 옮겨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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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가 아니에요. 느낌표. 침해 다! 침해다. 아, 이게 뭔가 그 글씨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군요. 침해다? 아니야. 침해다. 아니요 그대로 옮겼으니까. 저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는데. 했었으니까. 다운 씨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도 그대로라는 그 단어에 좀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옮겼다 하면 거의 베꼈다라는 수준인데 이게 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임상 박사님? 정답은 O로 봐야 됩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드게임의 룰만을, 규칙만을 그대로 가져와서 온라인 게임으로 만든다면 사실 그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그대로 가져온다라는 질문에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보드게임의 캐릭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지, 그 건물의 디자인이라든가 구성 요소들의 디자인 세부적인 것들까지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저작권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새로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고스톱 게임. 고스톱 게임을 국내 여행 방식으로 만들어서 캐릭터와 보상 방식을 추가해서 제작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O, 네. 없다. 이거 고스톱이니까 결국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두 분 다 O라는 O라는 답을 골라주셨는데요. 정답인가요? 우선 들어봅시다. 현지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세계관, 캐릭터 얘기했잖아요. 네네. 여기에 부합된 정답이 아닐까. 고스톱이긴 한데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뭔가 보상을 주어주는 방식이 이 고스톱과 이제 그 여행한다는 세계관이 합쳐진 거니까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O를 들었습니다. 뭐 다은 씨는 어땠어요? 저도 그 고스톱이라는 전통 게임 방식에다가 새로운 자신의 국내 여행 방식을 도입했으니까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더 보탤 것도 없이 두 분 다 정답이고요. 와, 깔끔했다. 맞습니다. 고스톱이라는 게임 자체는 사실 이제 저작권을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죠. 만약에 이것의 저작권을 누군가에게 인정해버리는 순간 앞으로 그 고스톱 게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작권료를 내고 고스톱 게임을 해야 하는 동네에서는 상황이 그것도 될 테니까요. 돈을 내야 되는 어. 순간. 이제 명절에 굉장히 난리 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작권자한테 연락해. 그렇죠. 그런 이제 보편적인 어떤 게임으로서의 고스톱은 이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려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캐릭터 그리고 보상 방식 그리고 특히 국내 여행을 하는 방식으로 고스톱 게임을 이용했다는 것들은 기존의 어떤 고스톱 게임과는 좀 구별되는 독창적인 창작물이 볼 수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요즘에는 그 고스톱 게임을 하는 카드들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템들로들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빗붕초 똥83 뭐 이런 어떤 어떤 영어죠? 한자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런 캐릭터들을 예를 들어 뭐 과일로 만들어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뭐 아이템들이라든가 캐릭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담은 부분은 또 그 자체로 저작권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실용신안이라든가 그걸 어떤 창작성을 이렇게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고스톱 게임을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탰다면 이 역시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클로징 멘트 하기 전에 다들 가볍게 좀 어떠셨는지 소감 좀 간단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6화 정도 해서 오시는데 우승을 차지한 우승 네, 소감. 저부터인가요? 네. 다은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6화까지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법률 상식들을 굉장히 쉽게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화들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재미있게 영상 시청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진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작권에 대해서 좀 몰랐는데 그 시즌 1, 시즌 2까지 참여하면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진짜 유사 변호사가 된 것 마냥 좀 많이 지식을 쌓아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콘텐츠가 많아져야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거나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콘텐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중간부터 같이 하셨지만 후반부를 책임져 주셨던 김상현 선생님 어떠셨어요? 사실 저작권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법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법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작권들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후반부에 이렇게 합류를 했지만 두 분께서 이 6화에서 이 저작권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봤는데 너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좀 힘이 그 다음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저희도 변호사님 연기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화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주제로 법정을 통해 저작권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저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 밑에 보이는 요 주소, 네,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신청을 해주시면 여기 허니상현, 김상현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저작권 문제에 관심 있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고민을 들어주시고 상담을 하는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혼자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부루마블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 황금 열쇠나 주사위나 아이템 이름 등 일부 요소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지만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모두의 마블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어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게임의 공통된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의 공통된 것이어서 다양한 게임의 형태로 이미 계속 출시돼 왔고, 또 모두의 마블에는 있지만 부루마블에는 없는 여러 가지 특성이 모두의 마블의 상업적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마블은 부루마블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게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경쟁 행위나 불법 행위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합니다. 말도 안 돼.